안녕하세요. 백선생입니다. 오늘은 생물체 안에서 자주 등장하는 작용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포는 탄소화합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세포 안에 탄소화합물을 우리는 유기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올가닉 몰레큘이라고 하죠. 이 유기화합물을 제외한 대표적인 게 물이 있죠. 물 등의 화합물들은 무기화합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인올가닉 몰레큘이라고 하죠. 이 유기화합물 중에서 생물에서 자주 등장하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분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작용기, 펑셔널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작용기는 작용기마다의 화학적, 물리적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체 안에서 자주 등장하는 작용기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수산기. 수산기는 탄소화합물에 OH기를 갖는 거를 수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수산기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을 우리는 알코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카르복실기. 탄소화합물의 COOH, 이 탄소의 이중결합 산소를 가지고 있고 OH기를 가지고 있는 거를 통틀어서 우리는 카르복실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카르복실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카르복실산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테르는 탄소화합물의 COO 그리고 또 다른 탄소화합물이 결합한 거를 에스테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옆에다가 그려놨는데요. 탄소의 이중결합 산소를 갖고 O를 갖고 또 다른 탄소화합물과 연결된 요렇게가 에스테르 결합에 해당이 되죠. 카르복실기와의 차이점은 알고 계시죠? CO에 OH기가 붙는 거고 얘는 H 대신에 다른 탄소화합물이 붙게 되는 거를 에스테르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에스테르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바로 위에서 얘기했던 이 수산기와 카르복실기가 만나서 결합해서 형성된 게 바로 에스테르 결합에 해당이 됩니다. 밑에 좀 써놨는데요. 이 산의 OH와 알코올의 이 H가 물로 떨어져 나가고 이 에스테르 결합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작용기들의 용어에 좀 익숙해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르보닐기가 있죠. 카르보닐기는 C의 이중결합을 가지는 거는 모두 다 카르보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카르보닐기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화합물이 있는데요. 이 아래에 정리를 좀 해놨어요. 첫 번째는 알데하이드. 알데하이드는 이 탄소의 산소 이중결합, 이 카르보닐기를 가지고 있고 이 옆에 수소가 결합한 거를 알데하이드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케톤은 이 탄소 이중결합 산소의 옆에 수소가 아니라 다른 탄소화합물이 결합된 거를 바로 케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구분이 좀 되시죠? 그리고 옆으로 가볼까요? 그리고 아미노기는 탄소화합물에 NH2, 즉 질소에 수소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요걸 바로 아미노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아미노기가 붙은 화합물을 아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아미노기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뒤쪽으로 와서. 자, 아민기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 탄소화합물에 질소 그리고 수소 두 개가 이렇게 결합한 형태가 아민에 해당이 되죠. 자, 아민은 물과 만나면 이 물에 H 플러스 수소 이온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두 개의 남은 전자 중에 하나를 수소한테 주면서 하나의 공유 결합을 형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질소에 수소 두 개는 원래 있었고 여기에 물로부터 수소 이온을 하나 가지고 와서 내가 전자 하나를 줄 테니 나랑 함께 결합을 하자 라고 해서 이렇게 결합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질소 입장에서는 전자 하나를 수소한테 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질소는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됩니다. 전자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물에서 수소 하나를 떼어내고 이제 OH가 남아있죠. 그래서 OH-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아민은 물과 만나게 되면은 양이온을 형성을 하게 되고 OH-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 녹아 OH-를 내기 때문에 염기의 성질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질소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인 아마이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산과 이 COOH 그리고 아민이 만나면 바로 아마이드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산의 OH와 아민의 H가 H2O로 빠져나가게 되고 얘네들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합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H2O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산과 아민이 만나서 형성된 요 결합을 가지고 있는 애를 바로 우리는 아마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합을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데요. 이 펩타이드 결합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화합물이 바로 단백질이죠.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바로 아미노산이죠. 이 아미노산의 구성은 탄소의 화합물의 4가지 결합에 한쪽 끝은 아민 결합을 하고 있고 반대쪽 끝은 카르복실기가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을 바로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바로 아미노산은 아미노기와 카르복실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로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해 나가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단백질이죠. 그래서 여기다 또 하나 아미노산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이렇게 만나요. 그러면 이 산과 이 아민이 만나게 되는 거죠. 즉 산과 아민이 만나서 이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라는 중합체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을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는 아마이드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단백질 펩타이드 결합을 할 때 다시 한번 나올 내용이니까 그때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 질소를 포함한 우리 인체에서 또 많이 사용되는 하나의 물질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바로 핵산이 있죠. 핵산의 성분은 크게 2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하겠지만 퓨린과 피리미딘이 있죠. 이 퓨린과 피리미드는 제가 한번 간단히만 한번 그려봤어요. 퓨린과 피리미드는 이 질소를 포함한 고리화합물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다 적어 드려 볼게요. 질소를 포함한 고리화합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 몸에 질소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은 대표적인 게 바로 단백질 그리고 핵산 성분에 해당이 된다. 이 정도 일단 기억을 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인체 내에서 자주 발견되는 또 다른 작용기는 인산기가 있습니다. 포스페이트 그룹이라고 해서요. 대표적인 하나를 제가 옆에다 적어 본 거고 얘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강 정리를 좀 해놨어요. 먼저 인산이라는 거는 전하를 띠지 않은 상태 또는 이온 형태의 인산염을 총칭해서 인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인산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모두 다 인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먼저 H3PO4 밑에다가 그려놨는데요. 인에 이중결합 산소가 붙어 있고 수산기가 이렇게 3개 붙어 있는 거를 바로 인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소가 하나 떨어져 나가요. H 플러스 형태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전자를 얘한테 산소한테 하나 주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산소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죠. 이게 바로 H2PO4 마이너스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수소가 하나 더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이렇게 산소에 마이너스가 2개가 되죠. HPO4 2 마이너스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고요. H가 하나 더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PO4 3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기인산이라는 말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얘는 인올거닉 포스페이트라고 해서 P 옆에 I라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약자로 많이 쓰게 됩니다. 무기인산은 용액 내에서 이온의 형태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인산염을 무기인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어떤 화합물에서 떨어져 나와서 자유롭게 떠다니면 이제 무기인산이라고 부른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밑에 피로인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이로포스페이트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얘는 PPI 이렇게 쓰게 됩니다. 얘는 인산 2개가 결합된 형태를 바로 피로인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붙어 있게 되죠. 먼저 오른쪽을 잠깐 볼게요. 인산 같은 경우는 수산기와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물 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결합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한 이런 결합을 바로 인산 에스테르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테르 결합을 C의 이중결합 산소 그리고 다른 탄소 화합물을 이렇게 만날 때 우리가 에스테르 결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인산 에스테르 결합은 이 탄소 대신에 여기에 P, 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인의 이중결합 산소 그리고 또 다른 산소와 다른 탄소화합물과 결합된 이런 형태를 인산 에스테르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여기는 COOH 카르복실산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인산이 만나요. 그러면 이 인산은 이 OH기 수산기와 잘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르복실산에 있는 이 OH기와
반응을 하게 되면서 물이 하나 빠져나가게 되고 이런 결합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카르복실산과 인산이 결합돼서 이 만들어진 이러한 결합을 바로 아실인산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실기를 이렇게 제가 한번 그려드려 볼까요? 이런 거를 바로 아실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X에 인산이 지금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아실인산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또는 카르복실산과 인산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즉 물이 하나 빠져나가면서 만들어진 결합이기 때문에 카르복실 인산 무수결합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실인산 결합은 고에너지 결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분해될 때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다.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인산과 인산이 만난 거죠. 얘는 지금 인산과 인산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결합을 인산 무수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산 결합에서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결합이다 해서 인산 무수결합 또는 인산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얘 또한 굉장히 고에너지 결합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ATP를 사용을 하죠. 이 ATP는 트리포스페이트, 포스페이트가 3개가 달려져 있는 거를 ATP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ATP가 나왔으니까 이 ATP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피로인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피로인산은 ATP가 분해돼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라는 효소가 있는데 얘에 의해서 이 ATP가 분해가 돼요. ATP에서 피로인산이 빠져나오면서 CAMP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뒤에다 그림을 좀 그려놔 봤어요. 자, 얘가 바로 ATP입니다. ATP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기본 구조는 이 당과 그리고 염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당 옆에 인산이 하나, 둘, 세 개가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트리포스페이트에서 ATP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라는 효소와 반응을 하게 되면은 얘를 분해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산 2개가 떨어져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PPI, 파이로포스페이트가 이렇게 분해돼서 나오게 되고요. 남은 인산 1개와 이 당이 이렇게 사이클, 즉 고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CAMP라는 화합물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얘는 이제 모노포스페이트에 해당이 되겠죠. 인산 2개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하나가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산도 우리 몸에서 굉장히 자주 보이게 되는 작용기의 하나가 됩니다. 다시 올라가서 남은 걸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황화수소기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탄소 화합물에 이 SH라는 결합이 있는 거를 바로 황화수소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황화수소기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아미노산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이 있는데요. 이 시스테인의 구조식을 제가 여기다 그려봤어요. 얘는 아미노산이니까 한쪽에 아민기를 가지고 있고 또 한쪽에 카르복실기를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 SH가 보이죠. 황화수소기를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이 바로 이 시스테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또 다른 시스테인을 만나요. 그래서 이 H+가 떨어져 나가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황화 결합을 이루게 됩니다. 나중에 이 이황화 결합도 3차 구조에서 단백질의 3차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게 됩니다. 아미노산이 연결되어 가요. 이렇게 해서 어느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여기에 시스테인이 있고 또 여기에 시스테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황화 결합이 형성을 하게 되면서 이런 3차 구조를 형성하는데 얘 또한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나중에 또 한번 나올 때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우리 인체 내에서 자주 등장하게 되는 작용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